자, 이어서 이제 3부 장인잘과 함께하는 개장시황 들어봐야 되겠죠. 자, 장우석 부사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장우석입니다. 저는 진짜 어제 너무나도 엔비디아가 어떨 것 같다는 이야기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 실적은 좀 빠질 거다. 빠지는데 만약에 AI에 대한 펌핑을 하게 된다면 시장 반응은 좋을 거다. 그렇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대세죠. AI가, 챗 GPT가 그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기도 하고요. 사실 네. 아침에 그 모닝 브리핑 진행하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앉아 있는데 막 뭐 패널은 안 보이고 네네. 7시에 나오는데 네. 딱 나오자마자 네. 딱 눈에 들어온 숫자가 보니까 다행이다 해서 기분이 되게 풀렸는데 네. 진짜 긴장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끌어온 AI에 대해서 실적이 엉망돼 버리면 네. 그 호재가 묻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만 나왔고 또 이번에 나왔던 젠슨왕이 어닝콜을 보게 되면 AI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신 있게. 네. 어떤 뭐 근자감 같은 거 없는. 그래서 야 이제 되겠다 싶어갖고 그 주가 올라간 상황인데 하여간 뭐 큰 산 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오늘은 조금 즐기면 좋은데 하지만 한 가지 또 악재가 또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퍼 100배, 네네. 퍼 100배 AI가 싸움 붙으면 누가 이길지가 상당히 관건인데 퍼 100배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팔았잖아요. 네네. 요걸 바가지로 먹으면서 요새 다니고 있는데 뭐 막 전문가 맞냐. 아니, 오늘 어떠세요? 오늘 반응 어떠셨어요? 오늘 말도 못했죠. 그게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엄청 힘들었고요. 아침에 제가 일찍 나왔거든요. 네네. 집에 안 들어가는데 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계획을 잡았어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네. 만약에 엔비디아를 매수한다 그러면 네. 엔비디아가 만약에 저점에서 막 기고 있을 때 네네. 잘 나와주면 급등해서 쭉 갈 것 같은데 네.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에 대한 신규 매수는 네. 일단 일주일 뒤로 어, 연기해서 네. 한번 다음 주만 때 다시 보고 아.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 연례 행사 있잖아요. 네. GMC인가요? 뭐죠? 네, 컨퍼런스 있어요. 컨퍼런스가 있죠. 예, 3월 있습니다. 20일 경에 예. 예정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저도 그거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번 직접 보면은 젠슨왕 또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아바타가 나와서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엔비디아, 테슬라가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이유까지 네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오픈 AI에 가입했어요. 처음으로. 아, 정말요? 그거 예. 얼마죠 지금? 유료. 유료가 그 토큰을 줘갖고 처음에 얼마는 그냥 무료입니다. 아, 처음엔 예, 무료고. 그러니까 충분히 쓰시고 나면 이제 월 20달러인가 네네. 되는데 저는 뭐 많이 이용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GPT한테 네. 오늘 젠슨이 얘기했던 어닝콜을 요약본 하나 만들어줘야 했더니 쫙 만들어줬어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약본. 네네네. 뭐 엄청 많은 얘기했는데 요약본을 보시면 대충 이해가 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적도 15년 만에 최악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 GPT가 네. 정말 대단하더만요. 맞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오늘 뭘 했냐면 그 유튜브 있잖아요. 네네. 유튜브 막 영문 막 나오는 거 네. 다 들리세요 혹시 귀에? 아니죠. 다는 못 듣죠. 그러니까 막 되게 빠르게 얘기하면 못 듣잖아요. 네네. 그걸 딱 연결시켰더니 챗 GPT가 그 말을 전부 다 스크립트를 받아갖고 쫙 짜준 것을 그런 게 끝난 게 아니고 그 스크립트를 요약해서 네. 딱 저 던져줘요. 한 10분, 20분짜리 던져줍니다. 네. 딱 그러면 어떤 얘기구나. 그래서 제가 이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 진짜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가 이 챗 GPT가 사실은 네. 위협적인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진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무직 직원들은 네.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괜찮을까요? 저희는 제 자리는 괜찮을까요 이게? 저희는 괜찮죠. 왜냐면 저희도 뭔가 요약하는 사람이지만 쉽게 설명하는 특징이 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챗 GPT는 그게 없어요. 약간 꼬거나 네네. 어려워요. 근데 네. 저희는 쉽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주호 앵커가 저는 쭉 가지 않을까라고 제 믿음이. 우리 일자리 사라지면 안 돼. 이게 중요하다. 그럼 안 됩니다.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 스타벅스 받으시면서 배당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사이트는 네. 인베스트 플러스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이건데요. 실적 나왔습니다. 매출 60.2억 달러 예상했는데 전망치였는데요. 실제가 60.5억 달러 조금 잘 나왔죠. 네네.
그다음 EPS가 0.81 대비 0.88 잘 나왔습니다. 전망도요. 기존 63억에서 65억까지 올렸습니다. 퍼펙트한 실적입니다. 네. 잘 나왔습니다. 이거라 보시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센터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1%가 올라왔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체 매출 차지하는 비율이 60%거든요. 네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고 있고 이게 돈 버는 사업 분야니까 잘 보시면 좋은데요. 1년 동안 150억 달러 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은요. 270억 달러로 거의 플랫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 요것 때문에 산 거예요. 이것 네? 때문에 데이터 센터 네네. 산 겁니다. 그다음에 오토모티브 요거는 이제 인베디드하고 요거는요. 우리 자율주행인데 약간 올라왔습니다. 전년 동기 60%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쳐져 있는 게 뭐냐? 넷인컴 55% 빠졌고요. EPS 55%가 빠졌습니다. 반토막 났네요. 예, 게임도 27%가 빠졌고요. 역시 우리가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건 이제 그 메타버스 그쵸. 그 옴니버스거든요. 그 엔비디아 엔터프라이즈. 예, 그렇죠. 네.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실적이 그만한 실적이 좋은 게 잘 나온 게 아닙니다. 네네. 데이터 센터가 잘 나온 건 충분히 칭찬할 만하지만 다 잘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충분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예상치를 넘어갔다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개선이 일단 좋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게 되면요. 쭉 한번 연결해서 보실 건데 전년 동기 대비니까요. 네. 작년도 4분기를 보시면 좋은데 그때가 데이터 센터 매출 32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이 36억 달러니까 약 11%가 증가한 게 맞죠. 네. 이게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보는 거니까 그쵸.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밑에 보이는 전체 매출을 보게 되면요. 56억 달러, 65억 달러, 71억 달러, 76억, 82억, 67억, 59억, 60억으로 되게 약간 우왕좌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네. 있고 직전 1분기 대비 좀 많이 빠져 있어요. 82억 달러 대비하면. 네네. 그러니까 실적이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좋았던 네, 건 그렇죠. 맞는데 그것뿐입니다. 예. 실제 실적은 역성장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느낀 포인트가 뭐냐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는데 이겁니다. 그 잘 나갈 때요. 잘 나갈 때 이 엔비디아의 특징이 뭐냐면요. EPS 매출 가이던스를 셋 다 맞춰버립니다. 6분기 연속 맞춰, 7분기 연속 맞춰버려요. 네네. 엄청 드문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맞추니까 되게 좋아했죠. 근데 이번에 이 가이던스를 3분기 연속 못 맞췄어요. 그 네 번째 맞춘 겁니다. 네네. 올린 거죠. 네. 해서 이 예전에 이런 그림을 꿈꾸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출발이다. 이 세가 더 좋아지는 것을 네네. 물론 다음 분기 가면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언제였냐면 2021년 11월 17일 발표했을 때 이때가 유명한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치 주가를 찍었던 때였습니다. 340달러 네네. 정도. 네. 그래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를 그리워하시고 계시는데 좀 전에 들어올 때 이제 저희 그 방송 제작진들이 네.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320에 물려 있다. 아 그래요? 300달러 물리시면 많죠. 제가 많은 분들을 수렁으로 네네. 다 밀어 넣었습니다. 뭘로 밀어넣었다고요? 수렁으로. 수렁으로. 제가 이제 왜냐면 이제 엔비디아를 워낙 좋아하니까.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는요. 금리 인상 혹은 물가 올라올 때만큼만 하락한 게 아닌가라고 네네. 보여주기 때문에 매크로 내용을 빼게 되면 저는 금방 반등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 고점을 가기 위해 좀 시간이 걸릴 건데 아마 1년 뒤에 가시게 되면 네네. 그 정도 아까 얘기했던 그 정도 가격은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PD님 괜찮대요. 아 괜찮죠. 괜찮대요. 아 괜찮고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가요. 연평균 30% 성장하는 사업 분야예요. 네네. 예,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시면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예. AI가 만약에 진짜 뭐 본격적으로 정말 사업에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데이터 센터로 그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원래 잘 되던 분야가 더 잘 되는 분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좋아지고 있고 제가 특히 그 업계에 계신 분 한번 네. 만나서 이 업계요? 예, 인공지능 관련 그 좀 얘기를 말씀 좀 주세요.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와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못 알아듣긴 네. 하는데 진짜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식이래요. 그러니까 칩 하나하나로 절대 이걸 연산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칩을 세트로 패키징을 해서 하는데 우리 M1 칩 M1 칩 뭐 울트라 해갖고 애플 칩 있잖아요. 네. 애플 칩 패키징이랑 또 차원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음. 이게 칩 하나 이렇게 된 거를 다 연결을 해야 돼서 그걸 패키지로 파는데 엄청 비싸게 판대요. 엄청 비싸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걸 사면서도 너무 비싸니까 그 원가 계산을 한번 해봤나 봐요. 물론 원가 계산은 안 되지만 대략 칩 몇 개 들었고 이런 거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나 봐요.
진짜 수십 배를 받는데요.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해야 이 인공지능을 연산할 수 있을 만한 효율이 나온대요. 안 그러면 효율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도 못해서 그렇게 사긴 사는데 진짜 엄청 비싸게 판대요. 엄청 비싸게 팔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남기겠죠. 많이 남는 거죠. 예. 많이 남는. 그래서 봤더니 매출 총이익률이 60% 넘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원가 빼면 엄청 남기는 건 맞아요. 네. 또 남길 수밖에 없겠죠. 네네. 독보적인 거니까. 근데 너무 남기는 건데요. 진짜 많이 남긴대요. 가격이 대충 혹시 뭐 아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억대? 예. 억대. 그렇죠. 억대가 나오겠죠. 패키지 하나당.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번에 나왔던 실적 이후에 나왔던 목표 주가 상향인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아마 오늘 밤에 많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5%가 225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따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요거거든요. 네. 올려봐야 지금 가는 주가밖에 안 돼요. 그러네요. 목표 주가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AI 챗 GPT가 네. 지금 실적에 반영될 만큼의 어떤 그런 먹거리가 아닙니다. 좀 미래 먹거리일 뿐이지. 그게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이주 앵커이와 저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 들어오신 다음에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사라팔라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미래 실적에 대한 전망입니다. 올해요. 3.27 EPS입니다. 네. 내년도 4.32. 그 다음에 5.69, 그 다음 8.85, 그 다음에 약간 빠집니다. 7.00, 8.39. 2029년 가게 되면 드디어 10자리가 보여줍니다. 10.61달러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가져가면 네.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그쵸.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본 요약본인데 네. 요약본을 제가 또 요약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 나중에 한번 제가 야매작 카페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들의 노력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했고요. 발전과 도구를 통해서 AI를 활용하려는 모든 사람이 AI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했고요.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성 무한하며 혁신적인 추진력은 계속된다. 이게 그래서 젠스강의 굉장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약한 것. 네. 한 것을 챗 GPT가 요약해 준 겁니다. 네. 저한테. 읽어보시게 되면 뭔가 이런 얘기 있죠. 자신감 뿜뿜 네네. 이런 거예요. 엄청 좋은 얘기가 많았고요. 이게 오히려 더 주가를 올린 요인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I 얘기하고 챗 GPT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막 뭐 흐뭇해지는데 네. 혹시 이 얘기할 때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AI가 몇 번 언급된지 제가 해봤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75번. 책을 실적 발표 때 한 겁니다. 네. 구글이 62회. 메타 플랫폼이 33회. 네. 마이크로소프트 31회, 애플 2번, 아마존 빵번. 이거였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제가 셌겠습니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네. 제가 이제 오늘 하루 1시간도 경험해 봤더니 와 이제 챗 GPT가 진짜 확산되면 네. 와 이제 세상이 바뀔 것 같다. 진짜 그냥 생각해갖고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게 좋고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전화번호 하나당 한 명밖에 가입이 안 되고요. 네네. 좀 이렇게 빨리 하시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뭔가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나 많이 토큰을 써버리면 나중에 비용을 내게 되기 때문에 아.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겁니다. 요게 핵심인데요. 여러분 현재 보여주고 있는 빅테크에 대해서 업사이드, 그러니까 목표 주가 대비 얼마나 올라갈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네. 아마존 29%, 많이 빠졌으니까요. 네. 알파벳 27%쭉 보시면 되고요. 메타 플랫폼 7%. 그러니까 신이 얘기해서 목표 주가를 본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 약 7% 먹는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테슬라 1%.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주요 IB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물론 목표 주가 이상 갈 수 있죠. 네네. 갈 수 있습니다만 가면 어떻게 되냐? 시장에 또 경고음을 내죠. 그쵸. 워닝을 주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은데 저한테 7% 먹기 위해서 지금 들어갈래? 네.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묻는다면? 저는 7일 동안 기다려 보겠다. 차라리 다음 주에 매수 관점을 따져보겠다. 어. 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굳이 일주일로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아마 일주일 사이에 치고받고 네. 100배, 퍼 100배 AI 쌀이 붙어갖고 누가 우세한지 판결하면 날 거야. 제가 보기에는 퍼 100배가 무시 못하는 그런 싸움의 어떤 공격형이거든요. 근데 네네. 혹시 어떤 AI 그래도 이길까? 100배를 누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네. 저는 그 챗 GPT 무료일 때 써보고 네. 사실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실망했거든요. 오. 그 이유는 틀린 정보 때문에. 아, 사실 그 정보를 챗 GPT로부터 듣고
그 정보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되게 좋긴 한데 정말 자연어 처리가 너무나도 능수능란해서 맞아요. 정말 놀랍긴 한데 이게 실제 뭔가 돈이 되는 사업에 쓰이기 위해서는 좀 약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AI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미래는 밝지만 지금 당장 올라가는 주가가 과연 그걸 명분화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거든요. 틀렸다는 부분은 과거에 알파벳 바드가 틀렸던 그런 느낌 그런 거죠. 느낌으로. 그런 거였었죠. 예. 근데 대신 그건 좋았어요. 제가 언제 썼냐면 그 크리스마스 직전에 8살 아들에게 주기 좋은 선물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가 나왔어? 그 순위별로 다 넣어요. 1위가 무슨 장난감, 2위가 무슨 장난감, 3위가 무슨 장난감. 이제 그 중에서 딱 이거 좋겠네 해서 사줬거든요. 그건 좋더라고요. 그건 좋죠. 사실 뭐 젠스랑의 어닝콜 자체도 있는 팩트니까 네네. 그걸 요약하는 거니까 뭐 특별히 어긋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하신 뭔가 이렇게 아주 심오한 자료를 찾아오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에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거에 문제가 되는데 뭐 아직까지 발전 단계니까 그럼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가 중요한데 목표 주가 다시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엔비디아 7%, 테슬라 1%밖에 업사이드가 없어요.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테슬라 특히 1%를 물론 더 가겠지만 당장 IB가 제시한 가격이 이거니까 1% 먹기 위해서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죠. 좀 있지 않,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S&P 500의 어닝 비트율이 15년 만에 가장 낮은 저점까지 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치 대비 못 나온다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어떤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 아시죠? 모든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면서 사실 이제 프로핏 마진을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실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팩트가 이거예요. 실적은 아직도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렇게 몇 가지 기업들 살아있는 기업들을 매수한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어두운 상황에서 하나만 두 개만 고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계속 때릴 거 아닙니까? 너무 약간 시장이 과도하다. 그쵸. 그렇게 되면 버틸 수 있을까 관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저번에 보여드린 건데요. 그 어닝이 나왔을 때 EPS 예상치 상위 확률이죠. 고점이 80%. 이게 기업이 상회한 겁니다. EPS가. 근데 지금은요 63%. 봤더니 또 최근에 이게 깨졌어요. 59%까지 빠졌거든요. 평균이 물론 59%지만 좀 빠져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보여드리고 EPS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미국 기업들을 경험해 보기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은 적어도 예상치는 넘더라가 10개 중 8개는 그 10개 중에 8개는 넘더라가 저거 지금까지 느꼈던 미국 주식인데 지금 보니까 대여섯 개밖에 안 돼요. 와 예상치 넘는 게 5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많이 준 거죠. 그리고 매출 똑같이 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후하게 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발바닥에 붙여놓은 거예요. 넘어가 쉽게.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불구하고 내려온다는 것이 그만큼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보여주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폭인데요. 폭. 얼마나 좋아지냐 폭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3%. 그러니까 뭐냐면요. 100원을 벌면 103원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103%니까. 1.3%니까. 그래서 맞습니까? 101.3원. 100원이 예상치인데 101.3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3%밖에 못 가기 때문에 이게 보시게 되면 2018, 19년도 5.3%에 뭐 절반도 안 되는 폭까지 빠져 있어요. 아까는 확률을 보여드린 거고 이건 그 폭이거든요. 폭. 그러니까 거의 지금은 비트 할 수 있는 폭이 줄어갖고 조만간 그냥 남기는 게 없다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잘 보시게 되면 점점 빠져갖고요. 고점일 때가 23% 가다가 지금 1.3%에서 조만간 플랫까지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평균 5.3%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게 많이 빠져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사실 이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엔비디아만 나홀로 상승이 가능할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제가 2월 16일 날 뭐라 했냐면요. 나스닥 지수의 72%를 올린 게 누구였냐? 테슬라 엔비디아였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골드만 사스에 의하면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나스닥 요거 주황색입니다.
이만큼 올라왔죠. 이만큼 올라온 거에 누가 일조한 겁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아닙니까? 네네. 근데 문제가 뭐냐? 10년물 인버트한 겁니다. 네. 떨어진 게 올라간 거예요. 네. 이게 3점 이 보라색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3.3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 3.95까지 네네. 올라온 거예요. 이게 네. 올라왔으면 같이 빠져야 되거든요. 안 빠진 이 갭을 메꿔야 되는데 그 누가 책임이 크겠습니까? 책임감이. 책임감이요? 끌어올린 두 분이 책임을 네네. 져야 되는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가장 큰 책임을 네. 그 두 분이 테슬라 엔비디아예요. 아.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업사이드도 작고 네. 그다음에 시장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런 약간의 불가침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인데 네네. 이 두 분인데 이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계속 금리가 살아 있고 네. 솔직하게 물론 4%까지 안 가겠습니다만 점점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붙어갈 건데 그렇다고 금리를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그럼 이 책임감이 있는 이 두 친구는 앞으로 향후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게 주요 관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은 상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기존에 있는 분들은 상관없죠. 솔직한 얘기로 학교에서 네. 보통 두 명이 전체 반 수익 등수를 점수 올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이 친구들 책임이 크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테슬라보다는 엔비디아가 더 커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AI라는 큰 주제를 갖고 그렇죠. 알파벳 다 건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 책임이 큰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할 수 없는 이게 벌어진 일이 좀 다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안 된다고 혹시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저 갭을 메꿀 것이냐? 과연 금리가 갭을 메꿀 것이냐? 주가가 갭을 메꿀 것이냐를 놓고 보면 그 관점이죠. 사실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더 네. 올린다고 하는데 금리가 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결국 주가가 메꿔준다 하면 그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겠네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아침에도 많이 봤는데 아침에 제가 막 하니까 막 슈퍼챗이 막 나왔어요. 아 그래요? 엔비디아 너무 좋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는 시간이 짧잖아요. 많이 네네. 말씀 못 드렸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고 싶었죠. 어차피 오늘 올라가겠죠. 근데 오늘 잘 보시면 자체가 음봉이 나오냐. 처음에 딱 짚고 쭉 그쵸, 빠질 그쵸. 것이냐. 네네. 아니면 쭉쭉 올라가서 양봉이 나올 것이냐. 한 대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걸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오늘 나오는 포 잘 보셔야 돼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할 겁니다. 네네. 지금 살까? 100배인데 네. AI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뭘 할 수 없는 것은 각자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미 네. 이제 오늘로서 12일 전에 팔았잖아요. 아, 네. 그때 저는 충분히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예, 저는 자유로운 몸인데 아. 저가 만약에 신규 매수한다 그러면 일주 정도 보고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뭐 이주 앵커는 뭐 사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기존에 이거 들고 보유하고 있긴 한데 아니 저는 뭐 장현철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굳이 굳이 저한테 뭐 아. 굳이 뭐 그러니까 좀 전에 네. 2부가 딱 그거였어요. 기대 수익률을 따져봐라.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 따져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앞서 그 보여주신 게 딱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월가에서 7% 지금 기대 수익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라고 생각하면은 뭐 잠깐 기다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기사가 이제 중요한 기사가 뭐가 있었냐면요. 네. 여러분들 그 1년물 국제 수익률이 5%가 넘어갔어요. 맞아요. 5.03인 네. 갔거든요. 단기물 엄청 예. 올랐어요 지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P 500 중에서 그 정도를 넘어가는 배당 수익률 기업들이 얼마 안 돼요. 네 맞아요. 예, 20개의 매력권 다 이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안정적으로 그냥 차라리 맡기면 5% 받는데 채권 사는 게 예, 낫죠. 굳이 여기서 뭘 취급할까 해서 쥐어 짜듯 네네. 내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그렇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물론 개별 종목 너무 좋은데 네네. 전반의 시장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선물의 지수를 한번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선물 볼까요? 예, 선물 S&P 500 0.59% 올라갑니다. 다우는 0.32%, 나스닥만 1.09%의 큰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 어제 뭐 하락한 것은 뭐 그냥 그였고 어제 또 나스닥 올랐죠. 네, 어제 나스닥은 그래서- 올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나스닥 강세가 오늘까지 약간 예상된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매물 좀 보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기 대화창에 네. 챗 GPT에게 오늘 살 주식 추천해달라고 해야겠네요. 제가 이거 안 해봤겠습니까? 아유, 해봤더니 아예 안 돼. 대답 교묘하게 잘 피해가요. 잘 피해가요. 되게 잘 피해가요. 모호한 답변을 네. 뭐 이렇게 하겠죠. 비올 확률이 35%다. 그런 걸로. 그렇죠. 그런 걸로. 안 올 확률이 65%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뭐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 되게 교묘하게 예. 뭐 어떨 수 있겠으나 어떨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순간부터 네. 여러분들 현금 보유하십시오. 두 번째 낙폭 과대한 우량주를 분할 매수하라고 그러면 끝나요. 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낙폭 과대가 뭐 얼마나 빠진 건지도 모르고요. 네네. 우량주가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네. 분할 매수 어떻게 얼마 만에 하실 겁니까? 한 달 만에 한 번? 분기마다 한 번?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지도 않아요. 네네. 듣고 나면 좋죠. 근데 약간 시간 지나면 이게 뭔 얘기지? 다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저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제가 도와드리고 전화 이주 앵커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소 잃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잃지 네. 않는 거 도와드리는 겁니다. GDP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4분기 거라서 굳이 지금 그렇게 크게. GDP는 여러분들 직전 분기에 대해서 직전 분기 4분기에 대해서요. 1월 달은요. GDP 전망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월 달에 가면요. 그 나온 전망치를 수정하고요. 수정치. 그다음에 3월 달에 가면 확정하기 때문에 계속 볼 수 있어요. 다음 달까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나왔습니까? 몇 네, 퍼센트? 조금 전 2.7% 나왔어요. 네, 그럼 뭐 나온 거를 보시고. 자, 맵을 볼 건데요. 엔비디아가 10.61%, 네. 229.69니까 요게 전 고점이 230이었거든요. 네네. 거의 다 온 겁니다. 하필 또 딱 전 고점까지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저항권이 돌아왔다고 보시면 네네. 되겠죠. 해서 올라오고 있고 전반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테슬라 1.17%가 왔습니다. 뭐 글쎄요. 최근에 보게 되면 테슬라하고 같이 가는 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좋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너지 관련 게 또 올라가고 있고요. 뭐 특별히 특징주는 없어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어제 실적에 나왔던 기업 중에서 네. 자 알리바바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아주. 네. 그래서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을 것 같은데 보고요. 6.02%. 6.? 어제 루시드가 좀 못 나왔어요. 네, 루시드가 맞아요. 루시드 한 좀, 9% 좀, 시간을 좀 하락하고 죽을 수 있는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네. 루시드 100대 갖고 와 소용이 없어요. 1000대 소용 없어요. 네. 테슬라 하나가 훨씬 낫습니다. 네. 무조건 미국 주식은 대장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뭐 챗 GPT 어설프리한 주식들을 뭐 네. 주변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핵심 그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어떤 분들이 뭐 루시드가 그 과거에 뭐 표현할 때 뭐 페라리 더하기 뭐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뭐 더하기 뭐였다. 네네. 근데 네네.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미 잘 나가는 1등을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테슬라 하나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고 이렇게 보시고 뭐 오늘은 뭐 올라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요게 엔비디아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시면 좋은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에 대한 주봉을 볼 건데요.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고점 이거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보게 되면요. 요 전고점 이쪽에 네네. 전고점이 2월 14일 날 230.49였어요. 네. 다시 왔죠. 아. 다시 와서 깨면 조금 더 갈 수 있겠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퍼가 100배까지 왔다는 그런 부분이 음흠. 약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렇게 양봉이 나올지 음봉이 나올지 그 결과 보고 제가 또 내일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내일 네. 아침에 하시는 거죠? 모닝 브리핑? 아니에요? 내일 아침은 제가 안 합니다. 내일 아침은 아니시구나. 알겠습니다. 원래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되는데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못하고 그 내일은 글로벌 라이브 때 말씀드릴 거니까요. 네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혹시 이제 진짜 더 뭔가 확인하고 들어가실 분들은 내일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알겠습니다. 라이브.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을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현절과 함께하는 개장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 9시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삼박자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급매물이 딱 소진된 거예요. 그래서 급매물 윗단으로 갈 거냐, 그 아랫단의 가격 이때가 나오면 그 아래로 갈 거냐, 지금 분기점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 정확하게 들으시려면 한두 달 뒤에 저를 만나시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결론을 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굳이 딱 선택을 드리자면 임형록 교수의 부동산 전망, 그 결론이 궁금하다면 3프로TV 멤버십에서